연결돼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연결됐네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릴게요. Good afternoon, Mr. Alexander. Hello, welcome to Cloud Expo Korea Okay, I would ask, 2020. can you hear me well? Can you hear me? Very well. 네, 잘 Yes.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사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say hello to the participants joining us today? Voyusea,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today.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and the spons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Busan, NIPA, and BIPA. Okay, thank you. Now we are ready to listen your presentation. Please start. My pleasure. I will share my screen. 먼저 제 And 화면을 by the end of 공유하겠습니다. this talk, you will learn 오늘 발표를 다 something very 들으시고 interesting.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와 병원 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원 환경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그런 환경인데, 그리고 또 데이터가 매일매일 추출되고 있는, 축적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AI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접목되었을 때 어떻게 새로운 발견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병원에서 추출이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발견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이것을 진단과 치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럼 답은 바로 건강이다 일 것입니다. 건강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2012년에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메지아 이전에 일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모자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는 암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항상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최적의 치료를 이룰 수 있죠. 현재도 이러한 문제에 저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의료 분야에서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진단을 제대로 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떤 치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진화해 왔습니다. GUP라든지 GPU라든지를 다 아실 텐데요. 특히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요, 다 아실 텐데요. 스캔입니다. CT 스캔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입니다. 일종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머신러닝 환경에서 살펴보자면 이것이 정상적인 CT 스캔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보면 어떤 것이 정상적인 특징인가, 즉 CT 스캔의 정상적인 특징인가를 알아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왜 정상 상태를 알아야 하는가? 이형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병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클라우드의 도움을 통해서 무엇이 정상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논의할 때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AI를 다룰 때 데이터가 분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데이터, 그리고 유전자학 데이터, 그리고 치료 데이터가 서로 분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해화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임상 전문성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미국의 건강보험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15만 건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를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AI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병원에서 어떤 발견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자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병원에서 데이터가 매일매일 수집되고 축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디지털 발견을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먼저 책임감 있는 AI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를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요. 데이터가, 즉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가 가능한 한 편향 없이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몬트리올 선언에서는 이와 유사한 선언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제가 몬트리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몬트리올 선언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AI에 대해서는 몬트리올 선언이 가장 유명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오늘 저는 케부키안 박사님께서 도출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원칙인데요. AI를 적용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클라우드 컨트롤 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페더레이티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컬 노드로 지금 이 모델을 보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파란색 노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의 연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혈액은행의 데이터, 그리고 유전자 처리 과정에 관한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컨트롤링하는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안 문제에서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로컬 노드는 AI 웨이트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서로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병원의 데이터가 그대로 머물게 되지만 이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노드에 축적된 데이터가 서로 업데이트되고 아키텍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이 모든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지상에 그리고 유전자 마커상의 연결고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영상에 관련된 데이터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임상의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임상의의 연구 활동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흡수와 데이터 정제 등등을 통해서 적절한 환자를 선별을 하고 다양한 병원에서 데이터 주석을 달고 그리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 방식을 거칠 때, 이것을 수작업으로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을,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를 변환하고 추가적인 편향을
애초에 삽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화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노드를 식별을 하고 자동화시킴으로써 자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전에 도출했었던 것과 똑같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가설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자동화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가설을 내놓을 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쩌면 편향을 아니면 선입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머신을 통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자동적인 방식으로 생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AI 연구원이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와 또 운영자들이 참여를 하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구두알 사이언스라는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최상의 방식인 아키텍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최적의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인구 집단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명 정도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록색을 먼저 보면 자동적으로 생성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모델인데요. 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모델이 좀 더 성과가 좋습니다. 자동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모델은 최적의 아키텍처를 찾아서 인구 집단을 늘린다 하더라도 특정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더레이티드 학습이라는 컨셉입니다. 클라우드에는 중앙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각각의 노드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추출이 각각의 병원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즉 각각의 병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특정 학습이 분산형이었습니다. 각각의 병원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은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 선은 페더레이티드 학습입니다.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각각 병원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인식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 페더레이티드 학습의 장점입니다. 각각의 병원이 이 데이터를 각각 추출할 필요 없이 이 페더레이티드 학습이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구축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서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해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생태계를 통해서 통찰력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상의와 AI 전문가들이 각각 발견을 하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즉 저희 에비던스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던 모든 프로세스가, 새로운 발견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가 반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AI로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이 생성해내던 이런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생태계를 통해서 생명공학 제약사라든지 AI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병원 데이터를 좀 더 원활히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엣지 컴퓨팅을 사용해서 즉 중앙 노드에 있는 엣지 컴퓨터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에 있는 결절을 보겠습니다. 이 결절의 생존율은 3개월 이하입니다. 아래쪽은 다른 암 결절인데요. 생존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12개월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노즐을 보고, 즉 결절을 보고 어떤 특정 패턴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주 미묘한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자 학자라든지 아니면 암 전문의가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학적 패턴을 훈련을 시켜서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보면 AI 모델을, 저희가 설계한 AI 모델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설명 가능한 AI가 나타나게 됩니다. 훈련된 모델이 생존율을, 특정 영상의 생존율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영상의 모든 특징을 다 도출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로 생존율을 예측하여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특징 중에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종양의 이종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AI 모델이 이 종양의 이종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종 패턴과 생존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추출된 특징이 3,000개 이상인데요. 이 3,000개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아주 탄탄한 가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이 왜 작용을 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상만을 보고도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캐나다 정부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 발견을 좀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테리 폭스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분은 운동선수였는데요. 다리 한쪽에 암이 발병을 해서 의족을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리 폭스는 하나의 선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전역을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암 연구에 대한 장려를, 독려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40km를 마라톤을 하면서 이런 독려를 하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라톤은 42.1km를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암 연구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테리 폭스라는 분이 이러한 마라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이 테리 폭스 연구소와 함께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보면 가장 핵심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룰 때 이 데이터가 병원에 그대로 있으면서 저희가 클라우드와 AI를 사용을 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병원에 이러한 데이터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들, 연구기관 등등이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100여 개의 기관과 함께 이를 위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의료 분야에 정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관해 소개해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